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64% 또 다시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21선 딛고 양봉 마감을 했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온 그러니까 조정이 없이 다이렉트로 120선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예를 들어 요 정도 조정 받고 요렇게 간다? 이건 좀 부자연스럽죠. 오른 게 있으면 그만큼 조정도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21선까지는 일단은 받지 않겠느냐라고 봤어요. 근데 여기서 지지 자체가 예를 들어 이런 뭐 양봉 덧지 정도보다는 훨씬 강하게 양봉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요 정도 라인 위에서는 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아직 뭐 크게 문제 없고요. 코스닥도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615포인트 여기 장대 음봉이 시작됐던 이 시가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고 오늘 일단은 지지받고 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저번주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620포인트를 지지를 하긴 하는데 이 지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추세를 돌리기 위한 지지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지지 역할로서의 꼬리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얘가 해서 지지로 추세를 돌리려면 이런 식으로 양봉이 뽑아져야 되죠. 근데 음봉으로 시가가 고가로 시작했다가 이 시가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쫄쫄 이런 식으로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었고 615포인트가 중요한 지지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꼬리는 지지받고 꼬리는 달았는데 여기서 양봉 세우면서 추세 전환 시켜야 돼요. 여기서 지금 3분 봉상 122평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가잖아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봉상 120평을 이때 여기서 돌려놓고 통통통통 뛰면서 한 번도 안 깨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깼죠. 한 번 깼기 때문에 다시 바로 이렇게 돌려도 추세는 이제 조금 더 완만해질 수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하는 게 맞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뚫기는 하는데요. 이제 뚫고 나서 안착되고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급하게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기울기를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딛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는 작업이 코스닥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양봉을 기다려야 되지 뭐 이런 구간에서 어설프게 꼬리 달고 지지받는다고 해서 바닥 잡았다고 보시면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주식으로 월천벌기 리딩반 오늘도 두 종목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저희가 일단 항상 제가 어떤 디테일한 매수 타점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항상 종목보다 어떤 재료나 뭐 그에 앞서서는 우리가 섹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섹터, 재료, 테마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고요. 이 안에서 종목이 중요하고 이 종목 안에서 어떤 기법 같은 것들이 쓰여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지 마세요. 기법 같은 거에 자꾸 매몰되면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큰 돈 못 벌고요. 돈을 벌더라도 푼돈밖에 못 법니다. 이 매매법, 기법 뭐 이런 것들에 자꾸 매몰되면. 그래서 일단 먼저 크게 봐야죠. 내가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이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나 차근차근 봐야겠죠. 테마, 대북 테마죠. 아직 기대감 살아있고 분위기 괜찮고 매매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테마 안에서 지금 뭐 관광도 있고 뭐 DMZ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저희가 부산산업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온 거를 뭐 보여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야기 나오고 뉴스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조금 좀 뜨거워질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철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산산업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 제가 대북주 한 종목 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그게 바로 서암기계공업이었고요. 서암기계공업이 다시 한번 이날부터 기준봉을 뽑아내고, 이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 안 터졌죠. 그리고 다시 전고점을 높이는 기준봉 뽑아줬는데, 이 기준봉 뽑고 이 윗꼬리에서 세력이 물량을 다 털었긴 좀 힘들었겠죠.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다시 거래량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도 슈팅이 살짝 나왔고 오늘도 살짝 나왔는데, 저희가 이 서암을 한 5일선부터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잡아 들어갔는데, 금요일날 슈팅이 나올 때 매도를 할 수도 있었죠, 수익권이 왔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금요일날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산업만 팔고 서암기계공업은 홀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리딩반에서 메신저로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은 부산산업이 금요일날 슈팅이 높이 나왔고 이거는 오버슈팅이 맞기 때문에 익절하고 나옵니다. 단 서암기계공업은 제가 봤을 때 아직 그러니까 금요일날 당시에 얘는 갈 생각이 없는데, 부산산업이 같은 철도주 안에서 이제 대장으로 튀니까 얘도 그냥 매수세가 들어와서 잠깐 튀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안 가고 다음 주 월요일날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서암이 10% 올랐고 부산산업은 6.74% 올랐죠. 오늘은 또 서암이 대장한 겁니다. 거의 뭐 제 예측이 뭐 조금 쑥스럽지만 한 99% 정도는 맞아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암기계공업도 저희가 제가 이제 리딩반을 운영하면서 비중을 보통 종목당 뭐 한 1에서 20% 정도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서 좀 지금은 상당히 통계를 내고 있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월천을 벌기 위한 그 플랜대로 가기 전 단계에서 정말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또 시장 타이밍도 좀 맞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당 무리하게 뭐 이렇게 이제 비중을 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서암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5% 정도 비중을 실었죠. 지금 하고 있는 비중에 비하면 조금 많이 실은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슈팅이 나올 거라는. 그래서 요렇게 매수 시점도 보면 사실은 여기 1차 매수 타점만 살짝 조금 높긴 했지만 2차 매수 타점은 완전히 정확한 저점 라인이었고 3차 매수 타점도 완벽한 저점 라인이었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하락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슈팅들은 이게 길이가 길게 뽑아지지 않고 다시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슈팅으로 하락하던 추세선을 완만하게 돌려놓고 나서 슈팅 길이가 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2차 상승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저희는 미련 없이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치고 나왔습니다. 깔끔한 매매였고요. 조금 더 아직까지는 이제 서암 같은 경우는 저는 8,0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려고 하고요. 부산산업도 아직 안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시노펙스를 제가 주식 거의 한 지금 10년 하는데요. 제가 10년 주식하면서 최고로 맞아본 악재가 아주 예전에 그 젠백스라는 종목 매매하다가 임상삼상 실패해가지고 한가 그때 3방 넘게 맞았었나? 10년 주식하면서 요게 최고였고, 뭐 거래 정지 맞거나 뭐 상패 맞거나 저는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사실 이 종목은 어떤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는 정말 뭐 전혀 없는 기업이고요. 오히려 앞으로 성장성이 훨씬 더 기대되는 기업이고, 뭐 거래 정지 맞거나 이럴 만한 위협이 어떤 조짐이 전혀 없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회계상의 어떤 오류라고 봐야 되고,
이제 실수라고 보는 거죠. 어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실수라고 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이 눌림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잡아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거래 정지가 떠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는데 제가 바로 이제 회원님들한테 제가 조금 오바 조금 더 못해서 이거는 뭐 잘못될 확률 뭐 그런 확률은 아예 없다. 99.8% 그냥 거래 재개될 거고 이제 단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이 심리가 좌우되는 이 시장 속에서 장이 막 좋을 때 얘가 거래가 재개되면은 갭상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설프게 장 안 좋을 때 얘가 거래 재개되면 또 이제 개파락 맞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 오늘 이제 개파락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가 막히게 여기서 팔고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서 오늘 이렇게 팔았습니다. 뭐 한 거의 절반은 한 익절하고 절반은 한 2% 수익권에서 팔았으니까 뭐 한 1% 정도 수익인데 잘 빠져나왔죠. 이런 게 단기 매매에서의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종목을 저희는 또 수익을 내고 나왔고 이제 제가 사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주식으로 월천 벌기 프로젝트라는 걸 한다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고 이렇게 올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사기꾼처럼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랑 이제 상담해보고 통화해보시고 지금 실제로 제 리딩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리딩에서 매매가 되어지는 것들 통계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리딩을 하는 게 어설프게 하지 않아요. 단돈 1원짜리 하나도 컨트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설프게 물리니까는 막 홀딩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단기 매매한 사람이고 이게 저희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희가 8월 폭락 전에 이때죠. 이때 650포인트 깰 때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언지는 드렸습니다. 이거는 매매를 안 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지를 드리면서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갔고요. 현금 100% 확실히 정리된 날이 7월 말 정도 됐을 거예요. 620포인트 뭐 이때 왔을 때. 그러고 나서 제가 현금 100% 만들어 놓고 그냥 2주 동안 휴가 다녀오세요. 매매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게 돈 버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폭락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지나고 나서,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저희가 현금 100%한 게 거의 이때쯤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의 이때 현금 100% 시키고, 저희가 리딩을 2주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2주일 쉬었다가 8월 13일인가 이때 다시 리딩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26번의 매매가 있었고요. 20승 6패입니다. 그리고 이 6패의 어떤 그 손절에서도 뭐 비중이 실린 상태에서 손절도 없어요. 그리고 손절이 큰 것도 없고 20% 비중에 아니구나. 10% 비중에 마이너스 4% 손절, 뭐 2.5% 손절, 2.5% 손절, 0.5% 손절, 1.5% 손절, 3% 손절. 이게 다예요. 20번 매매한 것 중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극악한 난이도로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한호가로. 어설프게 이쯤에서 사세요 이런 것도 없고 전부 매수시키고 전부 매도시켜요. 이렇게 리딩한 사람 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오히려 수익이 날 때 비중이 최근에도 서암 25% 비중 실린 상태에서 4% 수익이 났으니까 10% 비중에 한 10% 수익 난 거랑 사실은 똑같을 거고 20% 비중 들어가서 4.5% 났으니까 이것도 10%에 한 10% 비중에 한 9% 수익 난 거랑 마찬가지죠. 아무튼 이제 이런 성과를 내고 있고 제가 이 통계 작업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이 되면 그러니까 이 제가 말하는 데이터라는 것은
제가 개인 매매할 때 데이터는 이미 있죠. 제가 주식을 워낙 오래 했고, 이제 계좌 인증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이론에는 이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리딩으로 또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자기가 선수로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선수 시절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감독 가서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선수 시절은 좀 활약이 없었지만 감독으로서 대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처럼 이 제가 생각했을 땐 주식이라는 것도 개인 매매하는 거랑 리딩이라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장중 리딩만 4년이 넘게 지금 하고 있고, 뭔가 이번에 좀 매매법을 확 제가 정립을 시켰어요. 전부 뜯어 고쳐서 정립을 시켜서 지금 데이터를 뽑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매에 대한 데이터가 좀 쌓이고, 그게 뭐 앞으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뭐 세 달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제가 아주 디테일한 플랜을 짜 갈 겁니다. 자금 세팅까지 다 해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짜 월천 벌기를 시도하는 그 시점은,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에요. 제가 시장이 이 정도면 완전히 어느 정도 위험 구간은 좀 넘어섰다라거나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어떤 상승 마디의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이 될 때, 아무튼 시장이 좋다라고 제가 판단되어지는 시점 플러스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들어갈 때 한번 진짜 제가 플랜을 짜서 시도를 해 볼 거고요. 지금도 뭐 몇몇 회원님 분들은 8월 매매한 거, 9월 매매한 거 지금 어찌됐건 계속 플러스로 마감되는 걸 저한테 계좌를 또 이게 이렇게 인증도 해드리고 계시고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뭐 리딩 쪽 얘기로 빠졌는데요. 다시 좀 앞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영상을 좀 새로 찍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핫했던 주식은 화천기계, 조국 테마주로 엮여있는 화천기계가 다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에 상당히 강했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 산 하나 만들어 놓고 바닥에서 이제 돌아 나왔기 때문에, 얘가 오늘 아예 아싸리 상한가를 말아줬으면 매매 대상으로 한번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한가를 일단 못 말아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조정봉 어떻게 만드는지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 막 고개를 드는 구간에서는 뭐 굳이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매매를 할 수 있고, 첫봉 정도만 확인이 되면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앞산 만들어 놓고 지금 하락 추세에서 돌려놓는 구간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악성 매물대가 엄청 많을 거고, 이런 구간에서의 매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마니커 FNG는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무조건 뭐 급등한 종목 다 뭐 좋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좋게 말씀드렸고, 장중 뭐 당일 주도주 매매, 양봉 매매, 돌파 매매, 추격 매수를 하던, 상따를 하던 이런 종목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고 오늘 좀 이렇게 지켜봤고요.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오늘 조정을 보였는데, 마니커 FNG 홀로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북주들도 오늘 뭐 서암 정도가 조금 움직이는 것 빼고는 그렇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랑 어떤 돼지열병 관련주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마니커가 또 죽으면 그동안 조정 받았던 종목들이 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또 뭐 이번 주 내로 좀 주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조정 잘 받은 상태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 끝났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좋은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자리들에 지금 좀 많이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리딩반도 뭐 돼지열병 관련주 한 종목 가지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를 좀 저도 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내일이 될지 뭐 모레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요. 또 어떤 뭐 뉴스 하나에 또 의해서 한번 또 수급이 확 몰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되고 오늘 뭐 대우 부품도 좀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요. 상한가 뽑고 나서 일단 괜찮은 눌림목 조정 구간을 줬었고, 오늘은 일단 추세를 돌리는 기술적 반등 후에 얘도 2,500원 라인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뽑아주는 모습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그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이낙연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투매가 나왔죠. 이낙연 관련주들 위주로 투매가 시작되니까 다른 뭐 황교안 뭐 홍정욱 관련주들도 조금 조정이 받았고, 오늘 나홀로 써니전자만 뭐 안철수 씨가 무슨 책을 발간했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써니전자를 이쯤인가 들어가서 뭐 거의 본전가 살짝 밑에 마이너스 1% 손절 정도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방송도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라인 제가 이제 미리 그어놨던 거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때 이제 저희가 대응을 했던 이유가 분할 매수를 안 하고 밑에서 잡아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다시 노려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써니전자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도 어떻게 보면 종가 베팅도 괜찮은 자리긴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라인까지 왔고, 근데 왜 안 했냐면 정치 테마주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낙연, 황교안, 뭐 홍정욱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조정세를 보였고, 이낙연 관련주에서 나온 투매가 좀 심상치 않은, 그냥 단순히 조정이 아닌 투매에 가까운 거였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고 느껴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써니전자 이 자리 괜찮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매도 좀 안 했던 측면이 있었죠. 근데 아까 제가 뉴스 보니까 홍정욱 그 이제 자녀분 딸이었던가요? 그 마약 밀매하다 걸렸던가? 제가 좀 스쳐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한 악재죠. 이게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홍정욱 관련주들 좀 내일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네요. 어찌됐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긴 한데요. 항상 뭔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그게 바로 이제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뭔가 조금이라도 그냥 찜찜하거나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느껴지면 막 너무 섣불리 매수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건 예를 들면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제 이낙연 관련주의 어떤 이런 뭐 어떤 좀 투매를 보면서 정치 테마주 조금 더 지켜보다가 좀 안정되면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물론 써니전자를 매수를 못해서 수익도 못 냈지만 KNN도 사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제가 갖고 있었다면 써니전자 먹는 것보다 더 좀 안 좋은 그 손실을 감당해야 됐었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식을 하시다 보면 정말 어떻게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딱딱 그런 뉴스들이 호재건 악재건 딱 그런 타이밍에 발생이 되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연이나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재수가 좋았다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이 주식시장은 우리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짜여진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요 정도 좀 하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